종목은 이제 좀 비트코인 섹터와 그리고 게임 섹터가 같이 혼합되어 있는 종목이라 볼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보면은 조금 중국 같은 경우가 이제 제로 코로나를 벗어서 위드 코로나로 시작을 했잖아요. 위드 코로나로 시작하면서 중국인들 같은 경우가 제로 코로나 시절에는 실제로 조금 이게 밖에 나가서 소비를 하고 싶어도 이런 코로나에 대한 이런 조금 중국 당국의 관리 감독이 워낙에 조금 옥죄이고 조금 좁다 보니까는요. 아무리 소비를 하고 싶어도 소비도 못하고 집에서 조금 생활하는 경우밖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제로 코로나를 벗어서 위드 코로나로 시작을 했고 코로나19 확진자도 정점을 지나서 어느 정도 이제는 회복하는 시기, 즉 한마디로 진정되는 시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실제 중국인들 같은 경우가 닫았던 지갑 같은 경우를 열고 지폐를 꺼내서 실제로 소비하는 요 시기가 됐습니다. 물론 대한민국 같은 경우는 중국발 입국자 같은 경우를 뭐 코로나 검사를 한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중국에서 입국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또 입국하는 중국인들이라든지 또 중국발 입국자들은 PCR 검사를 하고 있지만은 실제로 양성 판정이 받은 사람들 같은 경우만 격리를 하지 양성 판정 없는 사람들은 실제 대한민국에서 입국을 해가지고도 소비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당연히 리오프닝 섹터가 저는 크게 조금 수혜를 볼 수 있고 상승이 좀 나온다고 보는데 오늘 제가 준비한 이 회사 같은 경우는요. 일단 게임 섹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대한민국 사람을 비롯해가지고요. 중국인들이 가장 많이 사랑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 미르엠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미르라는 게임이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조금 리니지에 이어가지고 되게 유명한 RPG 게임인데요. 이 RPG 게임에서 조금 나오는 이 미르라는 게임 같은 경우가 바로 엊그저께 1월 31일에 미르 M이 조금 런칭했고 오픈을 했는데 실제 전 세계 사람들이 많이 접속을 해가지고 서버가 마비되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실제로 조금 이 미르 M 같은 경우는 대한민국 사람들보다도 중국 사람들이 더 좋아하는 차이니즈들이 더 좋아하는 더 사랑하는 한국 게임 중에 하나인데요. 이 미르 M 같은 경우의 이슈로 인해서 일단 게임 섹터가 일단은 주가가 2022년 고금리 시대가 지속이 됐을 때는 크게 눌림이 나왔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경기 침체를 넘어서 경기 회복하는 시기다 보니까는 2022년 때 그동안 눌림이 나왔었던 게임 섹터 같은 경우가 크게 상승이 나올 거고 그리고 그 중에서 대한민국 사람보다 중국 사람이 더 좋아하는 이 미르엠이라는 게임을 만든 오늘 제가 준비한 회사가 주가가 큰 폭으로 저는 상승이 나올 거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일단은 여러분들께 말씀드리는 첫 번째 모멘텀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 모멘텀을 말씀드린다고 하면은 지금 여러분들도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2022년에 투자하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실제로 2022년 같은 경우는 내가 어떤 데다가 투자를 하지 않고 그냥 집에 그냥 가만히 있었어야 돼요.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요. 가만히 있는 사람이 돈 버는 시절 같은 경우가 2022년이었습니다. 실제로 좀 TMI 조금 뭐 안 알려드려도 되는 정보기도 하지만은 저 같은 경우도 역시나 조금 투자를 많이 해가지고 또 손실도 많이 받고 실제로 저 같은 경우는 뭐 연끌 통해 가지고 뭐 이런 아무튼 그렇게 좀 손실을 많이 봤어요. 근데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나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도 2022년에 주식 투자를 하시든 부동산 투자를 하시든 손실을 많이 봤을 거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2023년 같은 경우는 2022년과 다르게 2023년 1월부터 시장이 좀 회복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2022년 같은 경우는 주식도 많이 하락했고 그리고 또 코인 시장도 하락했고 부동산도 하락했지만은 유독 또 주식시장에서는 코인 섹터라든지요 아니면은 제약 바이오 섹터라든지 아니면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가 크게 눌림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왜냐? 고금리 시대가 지속되다 보니까는 원자재 가격은 계속 상승 나오고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해서 반도체에 대한 수요는 둔화되고 또 반도체를 생산하려면은 원자재 가격이 너무 높다 보니까는 매출이 좀 저하가 될 수 있어서 매출이 계속 악화되고 실적은 또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들도 오늘 뉴스 보셔서 아시겠지만 SK 하이닉스가 4분기 실적이 좀 저조하게 나온 것처럼 2022년 한 해가 좀 그런 한 해였습니다. 근데 이제 고금리 시대를 지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오늘 새벽에 확인하셨듯이 제롬 파월 의장 입에서 이제 더 이상의 금리 인상은 없다. 하지만 금리 인하도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리고 두 차례 정도 금리를 0.25% 수준으로 올리고 5월부터는 금리를 인상을 중단을 할 수 있다. 즉 한마디로 동결을 시사를 했거든요. 한마디로 이제는 디스인플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인플레이션 자체가 둔화세를 계속 보이고 있어서 이제는 조금 속도 조절을 해야 된다. 제롬 파월 의장 입에서 직접 나온 거고 시장 자체도 이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과 좀 부합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2022년에 그동안에
조금 손실을 많이 봤던 한 해였다면 코스피 코스닥에 각각 마이너스 30%씩 빠졌던 그런 한 해라고 하면은 2023년 같은 경우는 이제 좀 회복하면서 조금 코스피가 다시 지금부터 보더라도 2,500선을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코스닥은 750선을 또 회복하는 모습 보여주면서 실제로 또 추가 상승의 여력 같은 경우도 있거든요. 근데 금리 인상이 아니라 2023년은 금리 동결의 해로 간다고 하면은요. 당연히 2022년에 그동안 눌림이 나왔었던 코인 섹터들 같은 경우의 주가가 저는 큰 폭으로 다시 한번 상승 나올 거라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 방송 보고 계시는 시청자분들께서 2022년에 FTX 뭐 거래소 사태라든지 바이낸스 사태라든지 뭐 코인 사태라든지 이런 거 보면서 코인 관련주 투자하기 너무 무서워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은 저는 여러분들께 코인을 사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네, 제가 여러분들께 투자를 권하는 회사 같은 경우는 코인을 발행했던 적이 있는 회사고요. 그리고 이 코인 같은 경우는 실제로 조금 뭐 업비트라든지 뭐 코빗이라든지 빗썸 같은 경우에서는 조금 폐지가 돼가지고 조금 없어진 코인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뒤에서 또 이게 거래되는 코인이기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기간에 2달 가까이 상승 나온 코인이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코인 섹터 같은 경우가 오늘 제롬 파월 의장의 발언 이후로 비트코인이 하나 기준으로 3천만 원을 넘어간 것처럼요. 그 외 알트코인들 같은 경우는 또 계속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당연히 이 코인을 발행한 이 회사 같은 경우의 주가도 저는 요즘 소위 아이들이 이야기하는 것 가볍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떡상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차트를 보면은 아주 조금 오늘 자체도 오늘 장중에도 2% 가까이 오르는 모습 보여줬지만은요. 실제로 조금 중국 같은 경우가 판호로 허용을 하고 리오프닝 같은 경우의 분위기가 더욱더 짙어지게 된다고 하면은 그동안 눌림이 나왔었던 게임 섹터와 그리고 코인 사업을 했던 코인 발행을 했었던 코인을 개발했었던 이 회사 같은 경우에 주가가 크게 상승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회사 여러분들께서 꼭 눈여겨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네, 오늘